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기출예상 문제의 두 번째 이젠택배입니다. 컨텐츠 코드 제작편입니다. 전체 결과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기출예상 문제 가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레이아웃 코딩하기, 이미지 파트 코딩하기, 텍스트 파트 코딩하기로 나눠봤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연습해주세요. 첫 번째, 레이아웃 코딩하기입니다. 먼저 와이어프레임을 확인해주세요. 문제지는 하단 텍스트에 URL로 첨부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이번엔 아이콘 배너가 포인트입니다. 파일들을 비번호 폴더 안에 생성해주세요. 비번호 바로 내부에는 인덱스 HTML을 생성. CSS 폴더 내부에 코먼 CSS 생성. JS 폴더 내부에 코먼 JS 생성. 행간 레이아웃 태그들입니다. div는 구역을 짜는 태그입니다. 5개의 행간으로 헤더, 메인, 아이콘 배너, 컨텐츠, 푸터로 클래스를 처리해주세요. 확인되셨죠? 행간 레이아웃 CSS는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치는 와이어프레임에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영역을 수치로 픽셀 단위로 작성해주세요. 영역을 홈페이지 가운데 오게 하는 마진형 오토도 꼭 작성해주세요. 열간 레이아웃의 태그를 작성하겠습니다. 컨텐츠 클래스의 자손 태그로 작성해주세요. 노티스, 배너, 나우 클래스로 div 태그로 작성해주세요. 세부 열간 CSS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플로우트 속성을 작성하여 수평 나열 처리해줘야 합니다. 영역은 와이어프레임에 나와있지 않으므로 수험자가 임의적으로 처리합니다. 와이어프레임입니다. 브라켓을 켜서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단에는 와이어프레임을 두었습니다. 코딩 시 참고하세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문서를 만듭니다. 비번호 폴더 내부 바로 안에 인덱스 HTML을 생성합니다. 또 새 문서를 만들어 컨트롤 S 눌러 저장을 해줍니다. CSS 폴더 내부에 코먼 CSS를 저장해줍니다. 또 새 문서를 생성하여 JS 폴더 내부에 코먼 JS 문서를 생성합니다. 인덱스 HTML의 기본 구조를 작성합니다. 탭으로 탭 순서를 맞춰줍니다. 언어를 KO로 변경하고 타이틀 태그에 이젠택배를 작성해주세요. 타이틀 태그 아래에 링크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로 CSS 문서와 JS 문서를 연결해줍니다. 잘 연결되셨나요? 그럼 이제 바디 태그 내부의 행간 태그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을 보면 5개의 행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div 태그를 작성했습니다. 헤더, 메인, 아이콘 배너, 컨텐츠, 푸터 클래스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번개 아이콘을 눌러 실시간 미리 보기를 켜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역을 잡기 위해 CSS 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CSS 기본 작업을 해주세요. 여백과 테두리 등을 제거해주세요. 아래쪽에는 이제 레이아웃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헤더 클래스입니다. 영역과 홈페이지 가운데 오는 마진형 오토를 주세요. 와이어프레임을 보면 영역이 나오죠? 배경색을 둬서 영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인 클래스에 CSS를 작성하겠습니다. 역시 와이어프레임에 나오는 영역과 마진형 오토, 배경색을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 행간은 아이콘 배너 클래스입니다.
영역과 마진영 오토를 주었고 배경색은 서브 컬러로 실제 적용할 색을 작성했습니다. 아이콘이 흰색이어서 뒤에 배경색을 설정했습니다. 네 번째 행간은 컨텐츠 클래스입니다. 역시 와이어프레임에서의 영역과 마진영 오토, 배경색을 설정해줍니다. 마지막 행간은 푸터 클래스입니다. 역시 영역, 마진영 오토, 배경색을 설정해줍니다. 이제 컨텐츠 파트 3개의 열간 레이아웃을 작성하겠습니다. 일단은 컨텐츠에 작성했던 백그라운드 컬러를 삭제해주세요. HTML 문서로 가서 열간 태그들을 작성하겠습니다. 컨텐츠 내부의 노티스, 배너, 나우 클래스로 된 div 태그를 작성해줍니다. 다시 커먼 CSS로 돌아가서 열간 CSS를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노티스에 대한 열간 CSS를 작성하겠습니다. 노티스의 가로 영역을 수험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400픽셀로 처리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빨간색 확인되죠? 플로우트 속성을 반드시 작성하여 열간 요소들을 수평 나열 처리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열간 배너 클래스를 작성해줍니다. 브라우저에 녹색 보이시죠? 마지막 열간인 나우 클래스를 제작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파란 색깔 보이시죠? 브라우저를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확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처럼 잘 짜져 있는 것 보이시죠? 이제 불필요한 배경색을 제거해주세요. 열간의 배경색을 지웁니다. 행간의 배경색은 아이콘 배너와 푸터를 제외하고 지웁니다. 두 번째, 이미지 파트 코딩하기. 문제지 유의사항에 보면 상호작용이 필요한 모든 콘텐츠는 임시 링크되어야 하며 탭키로 이동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제작할 것은 로고, 갤러리 등이므로 임시 링크가 걸려야 합니다. 이미지 파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단 로고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콘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는 배너 이미지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가기 이미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단 로고입니다. 이미지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헤더에 로고를 태그로 작성하겠습니다. 로고는 반드시 H1 태그로 작성해 주시고요. 이미지는 반드시 A 태그 안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아이콘 배너를 작성하겠습니다. 아이콘 배너는 텍스트를 먼저 작성할게요. H2 태그로 퀵 서비스라고 작성했습니다. 나머지 아이콘 이미지들은 나열되어 있으므로 올 태그 내부에 작성하겠습니다. 이미지들은 반드시 A 태그 내부에 작성해주세요. 그 다음은 배너 이미지를 태그로 작성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반드시 A 태그 내부에 작성해주세요. 다음은 now의 바로가기 이미지를 작성하겠습니다. 역시 이미지는 A 태그 내부에 작성해주세요. 마지막 태그 작성은 하단 로고입니다. 푸터 클래스 내부에 로고를 작성합니다. 역시 로고는 H1 태그로 작성해주세요. 브라우저를 확인해보면 이미지들이 잘 추가된 것 보이시죠? 다 확인되셨으면 이제 이미지들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 로고를 꾸미겠습니다. 선택자는 점헤더 H1이라고 작성해주세요. 로고 옆에는 메뉴들이 와야 하므로 플로우트 속성으로 수평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로고 영역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여백을 줘서 상단에서 보기 좋게 떨어뜨려 줍니다. 다음은 아이콘 배너를 꾸며주겠습니다. 일단 아이콘 제목 텍스트를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아이콘 이미지들이 오도록 플로우트를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영역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엔 배경색을 설정하겠습니다. 메인 컬러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백과 글자 설정들을 처리해줍니다. 이것은 수험자가 생각해서 임의적으로 작성해주세요. 패딩은 여백 처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줄이 글자 설정입니다. 아이콘 이미지를 전체 묶은 태그가 올 태그입니다. 부모 영역의 오른쪽으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콘 이미지를 한 개씩 묶은 것이 리 태그입니다. 수평 나열되도록 플로우트를 레프트로 처리해줍니다. 이번엔 문제지에 나온 세부 설명으로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투명도 효과를 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태그의 투명도를 낮추고 변화의 시간차를 주었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A:하버로 설정합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투명도를 1로 처리해주세요. 브라우저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흐렸던 이미지가 선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로고에 대해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푸터 클래스 H1 태그로 선택해 주세요. 옆에 텍스트들이 올 수 있도록 플로우트 처리를 반드시 해주세요. 영역을 설정해 주세요. 위쪽 여백도 설정해 줍니다. 화면에 보면 배너와 바로가기 이미지가 위쪽 배경색에 너무 붙어 있습니다. 여백을 줘서 조금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클래스의 패딩으로 상하 5픽셀, 좌우 20픽셀을 처리해 줍니다. 아래 나우 클래스에도 같은 여백을 처리해 주세요. 잘 떨어지죠? 브라우저를 크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처리되었나요? 세 번째, 텍스트 파트 코딩하기. 텍스트 컨텐츠 파트들입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 두 번째, 하단 텍스트. 마지막, 하단 메뉴. 텍스트 컨텐츠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지사항인 노티스 클래스에 태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타이틀인 H2 태그를 작성합니다. 공지사항의 나머지 텍스트들을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올 태그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가 많으므로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텍스트들은 A 태그에 담아주고 날짜들은 스펜 태그의 데이트 클래스에 담아줍니다. 텍스트는 왼쪽에 붙여야 하고 날짜는 오른쪽에 붙이려고 따로 처리했습니다. 하단에 P 태그를 작성해서 하단 텍스트를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단 메뉴를 작성하겠습니다. 하단 메뉴는 네아프 클래스로 처리하고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올 태그로 처리했습니다. 텍스트는 A 태그로 감싸주세요. 다 작성했으면 CSS 문서로 가서 텍스트들을 꾸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들도 위에 아이콘 배너와 너무 붙어 있어 노티스 클래스에 여백들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레이아웃을 잡았던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공지사항인 노티스 클래스의 좌우 여백을 20px를 처리해줍니다. 브라우저를 보면 좌우 여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와서 타이틀 먼저 꾸며줘 보겠습니다.
접노티스 H2 태그를 선택하여 글자를 꾸며줍니다. H2는 제목입니다. 그 다음 영역을 설정해줍니다. 타이틀과 아래 텍스트를 구분하기 위해 선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자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한 개의 영역인 위태그의 영역과 글자 설정해줍니다. 일반 텍스트는 왼쪽에 보낼 것이고, 날짜는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A 태그는 플로우트 속성으로 레프트로 처리해주세요. 날짜인 노티스 태그의 데이트 클래스를 선택자로 작성해주세요. 플로우트 속성 값을 라이트를 줘서 날짜를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글자는 최종 태그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A 태그와 스팬 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한 번씩 더 작성해주세요. 이건 수험자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글자들을 안쪽으로 여백을 주겠습니다. 테두리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기 더 좋게 하기 위해 한번 해봤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잘 확인해보세요. 이제 하단 텍스트를 꾸며주겠습니다. 푸터 클래스의 P 태그를 선택자로 작성해줍니다. 1단 옆에 하단 메뉴가 와야 하므로 플로우트 속성을 줍니다. 그 다음엔 영역을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엔 글자를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엔 하단 메뉴를 설정해주세요. 하단 메뉴는 네아프 클래스로 설정했습니다. 전체를 오른쪽에 붙이기 위해 플로우트 속성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역을 설정해줍니다. 울 태그들을 네아프의 오른쪽 붙도록 플로우트를 라이트로 설정해줍니다. 위 태그들을 한 줄로 나오게 하기 위해 플로우트를 레프트를 설정하고 여백을 줍니다. 글자는 최종 태그에 줘야 하므로 A 태그의 글자색을 흰색으로 처리해줍니다. 브라우저를 크게 확대하여 텍스트들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처리된 것 확인되시죠? 공부는 누가? 네가. 오셈의 네가 스터디 다음 시간에 봬요.